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학 교육의 이 미래 지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학 교육에서 특히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빠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자동차보다도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죠. 자동차 하면은 땅을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동수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빌리티 하게 되면은 모든 수단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또 모빌리티하고 합쳐서 로보빌리티라는 용어도 쓰고 있거든요. 또 향후 2026부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용, 승용,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곧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울이나 대전, 대구까지 갈 수 있는 UAM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우리가 RA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죠.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까지 모두 합치고 또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요, 기존의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학과 등등 여러 명칭을 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미래 자동차 공학부, 미래 자동차 학부, 이렇게 명칭이 바뀐 학과, 대학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쪽을 넣어야지만 학생들도 많이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죠. 향후 몇 년이 있으면은요, 자동차라는 용어가 아예 사라지면서 모빌리티 융합과, IT 모빌리티과, 미래 모빌리티과 등등 모빌리티와 미래 또 IT 이런 용어가 결합이 된 융합형 학과가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벌써 국내에서 많이 생기고 있죠. 명칭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요소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하게 되면은요, 내부에서 교수 집단이 수평 집단으로 가장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분야는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미 2, 3년 동안 개발해서 나오는 교재가 벌써 구시대의 유물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전시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을 가리키고 용어조차 가리키기도 벅찬 것이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도 융합형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만은 가리키는 교수부터 먼저 융합형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수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의 어떤 자동차 관련 교육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에 3, 4천 명의 자동차 또 교통 쪽도 그렇고요, 대학 교수들이 이쪽 분야를 가리키고 있지만은요, 95% 이상이 다 내연기관을 공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엔진이나 변속기라든지 배기후 처리 장치 등등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각종 장치를 심도 깊게 연구한 분들이 대부분의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흐름인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요,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내연기관차는 3만 개의 부품인데 이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의 부품입니다. 기존의 엔진 변속기가 빠지고 배터리 모터가 빠지는 거거든요. 엔진 변속기가 10,000개의 부품인데 배터리 모터 같은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바퀴 다니는 로봇 개념으로 바뀌는 게 미래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거의 모릅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교수들, 다시 말하면 인스트럭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인식 제고가 돼서 좀 다행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주요 거점 대학에서 반도체학과 증설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금부터 활력소를 놓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배터리 쪽, 원자재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주행 알고리즘부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라이다 센서 같은 자동차의 핵심 센서의 원천 기술 전문가도 양성을 해줘야 되고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야가 거의 다 없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다 전국에서 가르치는 자동차 관련 교수님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약하다는 거, 가르칠 수 있는 교육도 없다는 거, 교재도 없다는 거, 또 전국의 관련 자동차학과에서 전기차가 한두 대라도 있는 대학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또 전기차는요, 일반 내연기관차는 10년 사이로 해서 전체적인 기술 변이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고 60~70%가 전기전자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년 전의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는 하늘과 땅차라는 것이었죠.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런 전기차는 고사하고 아예 전기차가 없이 이 가솔린과 디젤차만 갖고 있는 것이 전국 자동차 관련 학과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큼 심각도가 높은지 아시겠죠. 본인이 전기차는 물론이고 교재도 없고 교보제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점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목도 문제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센서 공학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 초보 응용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XEV 기초정비 교육이라든지 미래 자동차 공학 개론뿐만이 아니라 수소전기차 기초 개론, 뭐 또 예를 들어서 IT 융합 모델에 대한 이 기초 교육, 또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과목, 지금 말씀드린 과목 7, 8개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목을 제대로 하나라도 갖고 있는 대학이 거의 드뭅니다. 그 정도로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지금 현재 아직도 주력 모델이고 먹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내연기관 신기술을 개발된 거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죽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첩기간이 20, 3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 10년, 1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 변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또 교육기간 아시겠지만은 요새 학령 인구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예전에 비해서 10여만 명이 줄어들면서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의 입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전국의 대학 30%가 앞으로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 대학 중에서 3개가 없어집니다. 지방 쪽은 심각합니다. 이미 뭐 1, 2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지만은 50%도 이 신입생을 못 채운 대학이 질비하다는 거죠.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왜?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이 안 오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과명칭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면 뭐합니까? 안에 시설 자체가 옛날 시설이고 교수들도 아예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만 가리킨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속된 대림대학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움직여주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대기아차 연구원부터 일반 직원들의 기초교육 같은 것들을 이 계약을 맺어서 벌써 7, 8년이 됐는데 현대기아차부터 이런 교육을, 외부 교육을 우리 대학에서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 교육도 인스트럭터 교육이라고 전국의 이 컨소시엄 주력 모델 대학들 교수와 조교들을 모셔다가 우리 대학에서 인스트럭터 교육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재도 여러 건 개발해서 다 보급하고 있고, 또 제가 현대차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오닉 5 같은 것들도 모델을 몇 개 잡아다가 각 대학에다 한 대씩 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자,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실 정부하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년 전에 제가 위원회를 맡아서 이 미래차 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기재부에도 얘기를 하고, 당시 집권당 당대표 회의도 들어가서 설득을 통해서 코로나가 범행하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각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각 분야에서 이미 경착륙이 되고 있다는 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경착륙이 되면서 부품업계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도태되는 부품업이 앞으로 30%가 이상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도 물론이지만은요, 정비업계도 전국에 4만 5천 군데가 있는데 전기차를 직접 손을 대서 정비할 수 있는 데가 300군데 뿐이 안 됩니다. 그것도 현대기아차 직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4만 5천 군데 15만 명 이상이 아예 전기차를 모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모릅니다.
연합회에서 연합회장들이 저한테도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협회를 한 10개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딸립니다. 예산도 적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스트럭터 젊은 교수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시설도 약하고 이 부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활력소를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런 얘기는 대학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기반이 돼야지 우리의 미래 모빌리티 먹거리를 향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도권 예전에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선도 주자가 돼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진행되고 있죠. 환율 문제 심각합니다. 또 이 미국의 IRA 법안 같은 이 자국 우선주의 법안이 점차 많아지고 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원자재 해외 수입하고 있죠. 국내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또 정치적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죠. 한중일 관계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악재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이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산학연구원의 노력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미래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학, 이 고등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안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불확실성 커지시고 안개 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교수들 각자가 노력을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관련 교수들은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같이 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